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스닥백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초보자 가이드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외 선물, 특히 나스닥백 선물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대표 상품 중 하나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핵심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투자 대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이 첫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친근한 말투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나스닥백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나스닥백은 NASDAQ 거래소에 상장된 기술혁신 기업 100개로 구성된 주가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지수를 기반으로 만든 파생 상품이 바로 나스닥백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은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일정 시점의 가격을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승뿐 아니라 하락할 때도 대응할 수 있죠. 이 부분이 해외 선물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나스닥백 해외 선물의 기본 구조와 용어부터 이해해야 해요. 해외 선물은 일반 주식처럼 몇 주를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계약 단위로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백 선물 1계약은 나스닥백 지수를 일정 단위로 곱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는 꼭 양날의 칼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레버리지와 리스크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이라는 생각으로 레버리지를 과하게 활용하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나스닥백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하루에도 급격한 방향 전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6년 들어 미국 금리 논쟁,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발표 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변수였어요. 이런 이벤트가 나스닥백 선물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큰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는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손절매와 익절 수준을 반드시 사전에 정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은 기술적 분석과 차트 보는 법입니다. 해외 선물은 뉴스만 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 기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RSI와 같은 기술적 지표들은 진입 청산 타이밍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로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아래로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분석은 반드시 익혀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뉴스 이벤트와 경제 일정입니다. 해외 선물은 실시간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나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NFP, CPI 물가지수, 연방준비제도 패드 금리 관련 회의는 나스닥백 선물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패드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 기술주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스닥백 같은 기술주 중심 지수도 영향을 받겠죠. 반대로 금리 인상 소식이 강하게 나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면서 나스닥백 가격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일정은 미리 체크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손실 두렵다는 마음에 손절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손절은 단순히 손실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장기간 이어가고 싶다면 룰 기반 거래가 필요합니다. 즉 진입 조건, 손절 조건, 익절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고 그 룰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룰은 감정 없이 시장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거래 시간과 세션별 특징입니다. 나스닥백 해외 선물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각 시간대마다 유동성과 변동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규시장 개장 시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기회도 많지만 리스크도 동시에 큽니다. 반면 아시아 시장 시간대에는 유동성이 낮아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특성도 알고 있어야 실전 대응이 더 수월합니다. 또한 해외 선물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수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 도구, 리스크 관리 기능, 교육 자료, 모의 투자 기능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모의 투자를 통해 계좌에 돈을 넣기 전에 다양한 전략을 시험해보고 자신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 실수도 해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실전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나스닥백 해외 선물 시장은 글로벌 정책 리스크와 기술주, 실적 변동성에 따라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단타보다도 중장기적인 추세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 섹터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나스닥백의 장기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인 분석도 존재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선물 투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물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장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공부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전략과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계약 단위로 시작하고 모의 투자를 통해 감을 익히며 시장 뉴스와 기술적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와 계획적인 접근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진입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스닥백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물은 어렵다는 선입견보다 차분히 기본을 익히고 리스크를 이해하는 투자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친근하고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투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